알기 쉬운 회로율은 9장 교류 회로에서의 전력을 간단한 요약과 연습 문제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 회로의 전력 요약을 살펴보면 저항 회로에서의 그 평균 전력은 우리가 I 제곱 R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에서의 소비되는 전력은 평균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와트 세컨드 혹은 줄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덕터에서는 그 플러스 주기 동안 에너지를 사용을 했다가 다시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 내보내기 때문에 인덕터에서의 그 평균 전력은 0이 되겠습니다. 이상적인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0이 되고, 이때 인덕터에 축적되는, 그러니까 인덕터에 그 플러스 주기 동안에 축적되었다가 나가는 그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적인 그 인덕터인 경우에 이제 저항이 이제 0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정하는 거죠. 캐패시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 마찬가지로 플러스 주기 동안에 에너지가 들어왔다가 축적되었다가 다시 마이너스 주기 동안에 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캐패시터에서 사용되는 평균 전력은 0입니다. 이때 캐패시터에 축적되었다가 나가는 그 에너지 양은 2분의 1 CV제곱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저항과 코일 콘덴서에서 순시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을 일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순시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2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고,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즉 R이나 L이나 C에서 각각 우리가 그래서 일반화 시켜 보면 평균 전력은 VI, 전압과 전류의 시료값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죠. 그래서 이제 저항인 경우에서는 세타가 0이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겠죠. 그래서 저항에서는 따라서 평균 전력이 VI 혹은 I 제곱 R 혹은 R분의 V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고, L이나 C에서는 세타가 90도 혹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결국 뭐가 되느냐면 0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 전력은 L이나 C에서의 평균 전력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RLC에서의 어떤 평균 전력 일반화 시키면 P는 이꼬로 VI 코사인 세타, 단위는 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VI 코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파워 팩터 혹은 역률이라고 해서 PF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VI분의 P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P. 그래서 우리가 역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발전소에서 우리 가정까지 전기를 배송할 때 약 4%에서 5% 정도의 손실이 생긴다 그러죠. 그 생기는 이유는 그 전송 선로의 저항값이 의해서 열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이 전송 선로를 저항이 없는 그 초전도로 만들게, 상온에서 동작하는 초전도를 만들면 이상적으로는 그 전력 손실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 신문을 보면 한 15도, 상온 15도씨에서 초전도 특성을 갖는, 그동안은 뭐 270도, 뭐 마이너스 70도 뭐 이런 형태에서만 초전도 특성을, 그러니까 초전도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항이 0이라고 그러면 I 제곱 R, 여기 우리 저항에서 손실되는 그 에너지를 전송하는 동안, 전기를 전송하는 동안에 손실하는 에너지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훨씬 더 그 경제적인 그런
전력 송전이 되겠죠.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 신문지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 발전소에서 각 가정이나 공장에 전송하기 위해서 전기를 보내는 와중에 손실되는 전력량이 조 단위로 합니다. 1조. 미국은 한 22조, 30조.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한다.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류와 전압의 실효값을 곱하는 것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그래서 볼트, 암페어를 써서 VA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평균 전력은 P라고 하죠. 유효 전력. 그리고 무효 전력, VI 사인 세타. 피상 전력은 V하고 A 이렇게 각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얘기한 평균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전력, VI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리액티브 파워, 무효 전력은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상 전력은 VI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느냐면 전력 페이저들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전력 페이저들을. 그래서 전력 페이저들을 그래서 이게 VI 코사인 이걸 세타라고 하면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분이 VI 사인 세타 그 다음에 V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평균 전력이 되겠고 평균 전력이 되겠고 이게 이제 피상 전력이 되겠고 이것은 무효 전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상 전력은 그 평균 전력의 무효 전력의 합으로 페이지 합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실제로 해보면 이것은 이제 VI 제곱 VI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이니까 결국 VI가 되는 거죠. 피상 전력. 예. 어페런트 파워. 그래서 이 페이저의 전력 페이저가 되겠습니다. 예. 이 관계를 우리가 알고 연습 문제를 9장의 연습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1번 100mH의 인덕터에 전류 IT 순식값이죠. 2루T 코사인 1000T 암페어가 흘렀을 경우에 이 인덕터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고 축적된 에너지를 구해라. 그러니까 일단 코일이죠. 그래서 코일이니까 에너지를 구하고 소비되는 전력을 구하고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하라. 일단 코일이니까 코일 자체에서 소비되는 평균 전력은 0이죠. 우리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코일에서는 평균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인데 코일의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니까 VI 코사인 90도죠. 그래서 이게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0이 되니까 0이 되죠. 그래서 0와트 플러스 우리 코일에서는 플러스에서는 에너지가 들어갔다가 코일에 마이너스에서 다시 들어가는 에너지가 나오는 그래서 한 주기 평균을 내면 사용되는 전력은 0와트다. 그리고 두 번째 축적되는 에너지는 그러니까 이때 축적되는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이었죠. 2분의 1 Li 제곱. 그래서 2분의 1 Li 제곱이라 2분의 1 L은 100mH니까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헬리가 되겠고 I는 시료값이죠. 이게 시료값이 그러니까 2가 되겠습니다. 2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줄이죠. 단위가 줄. 그래서 2분의 1, 100, 12 마이너스 3승 0.2 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6 더하기 J8인 임피던스죠. 임피던스에 26 더하기 J40 V인 전압을 가할 때 유효 전력은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임피던스고 이게 전압이죠. 그러니까 전압과 임피던스를 각각 복소수의 직각좌표 형태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유효 전력을 구하려면 VI 코사인, 유효 전력을 구하려면 우리가 V 곱하기 I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이게 이제 와트죠. 그래서 세타를 구하려면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죠. 아크 탄젠트 R분의 X.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 근데 여기서 임피던스에서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가 되죠. 근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R이 6이고 X가 8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탄젠트 R은 6이고 X는 8이에요. 따라서 53.13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피던스는 R 더하기 JX에서 이게 6 더하기 J8이니까 이게 R이고 이게 X니까 그죠? 세타를 구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세타를 이제 구하면 되니까 VI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전압과 전류죠. 전압은 이제 구했고 I를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하면 임피던스는 예, 그 6 더하기 8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왜냐면 임피던스는 R 제곱 X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구해보면 15이 되죠. 15. 그리고 전압은 지금 그 26 더하기 J10이기 때문에 전압은 26 제곱 40의 제곱 이렇게 되죠. 전압은 이렇게 전압을 이제 표시해 이렇게 한 거죠. 크기를. 그래서 47.71V 전압. 전압을 이제 구하고 그러면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임피던스를 알고 전압을 아니까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전류가 구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 있습니다. 40.71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 전류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약 4.77 암페어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것처럼 세타를 구했고 그리고 전압을 구했고 전류를 구했으니까 유효전력의 공식 따라서 P는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V가 47.71 곱하기 4.77 곱하기 코사인 53.1도 이렇게 되죠. 53.13도 이렇게. 결국은 이것이 얼마가 되느냐면 136.55와트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특이한 것은 주어진 문제에서 전압을 이런 복소수로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전압을 이렇게 크기와 세타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복소수로 26, J40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전압의 크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압이 26 더하기 J40 이렇게 표현된 거죠. 이게 전압이죠. 이게 전압이지. 임피던스는 뭐 우리가 복소수로 많이 표현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이 됐다.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다. 전압을 구하고
전류를 구하고, 여기다 시료값이죠. 그 다음에 세타를 구하고. 예.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의 순식값 전압이 이와 같이 인가가 됐을 때 이와 같은 전류가 흘렀다면 유효 전력은 얼마인가? 그 전압과 전류를 이제 주어진 거죠.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유효 전력은 일반적인 회로에서 유효 전력은 전압, 그 전압의 시료값에 전류를 구하고, 그리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인 세타를 알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거 둘 다 시료값이죠. 그래서 70.7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주게 되면 70.7이 전압이 되겠죠. 70.7 곱하기 그 다음에 이거 전류의 시료값은 5.7이죠. 5.7 루트 2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여기서 여기 각도를 빼면 마이너스 30도죠. 코사인 30도나 마이너스 30도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30이나 30도나 같습니다. 그래서 시료값을 구하면 되니까 이건 최대값이죠. 최대값. 이건 최대값이지. 그래서 루트 2로 나눠두게 되면 시료값은 70.7, 여기서는 5.7. 그래서 이것은 전압의 시료값이고, 이거는 전류의 시료값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효 전력을 구할 때는 항상 이 공식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전류의 시료값. 이 세타는 전류와 전체 전압과 전류의 우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력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유효 전력의 공식입니다. 유효 전력. 아까 우리가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 됐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 349 와트. 예. 항상 VI 코사인 세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제 4번. 네. 문제 4번. R이 25옴이고 L이 0.1 헨리의 직렬 회로에, 그러니까 RL 직렬 회로죠. 60Hz 주파수와 1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의 역률과 유효 전력을 구하라. 역률과 유효 전력을 구하라. 역률은 코사인 세타죠. 역률은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는 얼마냐 이걸 구하는 거고,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이 두 가지를 다 구하는 거죠. 1번 유효 전력은 이거죠. 이거와 이것을 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RL 직렬 회로에서 세타를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전압이나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임피던스를 구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XL을 먼저 구해보는 거죠. XL. XL은 오메가 L인데 여기는 주파수를 주었기 때문에 2파이 FL을 계산하면 RL 직렬 회로에서 리액턴스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 곱하기 3.14 곱하기 60 곱하기 L이 0.1이니까 0.1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37.665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아니까 우리 이제 이거의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리액턴스는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바와 같이 R이고 XL이죠. 이렇게. 그래서 세타는 이거죠. R분의 XL이죠. 그래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 이렇게 계산하면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전압과 전력 위상차. 그래서 아크 탄젠트 R은 25옴이고 XL은 37.665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62.04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역률, 즉, 파워 팩터, 이거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니까, 역률은 코사인, 62.04, 코사인 62.04 이렇게 하게 되면 대략 0.47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게 37.66이 아니라 37.68이네요. 68 정도. 뭐 큰 오차는 없는데 68이 되니까 62.04가 됩니다. 그래서 약 0.47 정도가 됩니다. 파워 팩터가. 그 다음에 이제 전류 I는 우리가 임피던스를 이제 계산하면 되죠. RL 직렬 회로니까 우리가 8장에서 했던 것처럼 임피던스 분의 전압이 되니까 전압은 100V가 되겠고 100V가 되겠고 임피던스는 R 제곱이 20이죠. 20제곱에 더하기 XL 제곱. 그러니까 XL 제곱이니까 37.68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약 2.34 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전력은 유효 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는 100V 곱하기 I는 2.34 곱하기 코사인 62.34 코사인 62.34죠. 코사인 62.04 그러니까 이게 0.47이죠. 그래서 100 곱하기 2.34 곱하기 0.47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9.98 와트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유효 전력이 되는 거죠. 유효 전력. 그 다음에 우리 구했던 게 역률이 되는 거.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 RL 직렬 회로에서의 그 역률과 그 다음에 유효 전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만 기억을 하면 세타는 이미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제 5번. 예. 어떤 소자의 전압 순식값이 이와 같이 걸렸고, 그리고 그 전압과 전류가 이와 같을 때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그래서 이제 V하고 I의 위상차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전압의 그 시료값을 구할 수 있고, 안다 그러면 전압의 그 시료값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사인, 여기 좀 100이 빠져, 그, 이제 1이 있는 거지. 그렇죠? 1. I가 1 값이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그 소비되는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가 그 순식값이, 이제 시료값이 100이고, 전류는 1이죠, 1. 루트 2로 나누면 1이 되고, 코사인 그 전압과 전류의 그 위상차가 되니까 그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그 마이너스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겠죠. 6분의 2 파이니까. 그럼 결국 마이너스 60도가 되네. 그래서 100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마이너스 60도. 근데 코사인 60도는 마이너스 60도는 사인 60도하고 똑같으니까. 예, 그래서 코사인 60도, 코사인 마이너스 60도는 코사인 60도가 똑같습니다. 저건 그래서 위상차가 마이너스 60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50W가 됩니다. 50W.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전압과 전류의 순식값을 주고 소비되는 전력을 구했을 때는 이 공식에 따라서 전압의 이 부분이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시료값을 구하려면 100이 되는 거고, 그
그 다음에 이거 최대값이니까 여기서 실효값은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되니까 그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위상이 어떻게 되느냐면 전압이 그래서 마이너스 그 오메가 t보다 마이너스 6분의 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는 부분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앞서가니까 이거는 플러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면은 이만큼의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빨리 가는 거니까 기준치보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 위상차는 6분의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만큼 위상차가 가지니까 60도.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세타에 해당되니까 50W가 되는 겁니다. 예. 다음 이제 문제 6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류 부하에서 유효 전력, 무효 전력, 피상 전력을 구하라. 사실 여기서의 이제 문제는 V가 100 더하기 J 50이 되겠고 I가 4 마이너스 J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구장에서 복소 전력이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복소 전력. 여러분들 교재에 그 242쪽을 보면 복소 전력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복소 전력을 구해보면 전압의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전압의 공액 복수수와 전류를 곱해주게 되면 우리가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그 합으로 이제 계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즉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것이 결국은 그 유효 전력 j.의 무효 전력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 부분이 유효 전력이고 무효 전력인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피상 전력은 우리가 이 두 개에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해 보겠습니다. 즉 그 전압이 100 더하기 J 50이니까 그거의 공액 전압은 100 마이너스 J 50이 되겠죠. 그리고 전류는 그대로고 J 3 됩니다.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400 마이너스 4, 5, 20 J 200 마이너스 J 300 플러스 J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50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실수분은 250 허수분은 J 500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수 전력이 되니까 이것이 P의 J, PR이 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부호는 관심이 없고 따라서 그 유효 전력은 250W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효 전력은 500바르죠, 바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P의 제곱, PR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250의 제곱, 250의 제곱, 250의 제곱, 250의 제곱, 500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약 559의 VA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유효전력 이게 전압과 전류에서 임피던스를 구하고 세타를 구하고 전압과 전류를 각각 구해서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계산해도 되지만 지금처럼 복수 전력을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이 첫 번째 이제 방법이 될 테고, 그래서 복수 전력을 이제 이렇게 해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 되고, 방법 1이죠. 방법 2는 이제 우리가 이미 아는 방법대로 어, 세타를 구하고 그다음에 V하고 I를 구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방법 2는 전압 V가 100 더하기 J 50을 했고, 방법 2는 I가 4 마이너스 J3 이렇게 줬으니까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죠. 임피던스는 I분의 V죠. I분의 V 이렇게 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J3분의 100 더하기 J50 이렇게 해서 이거 이 복소수의 나눗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이걸 쭉 계산을 하게 되면 분자분모의 공액복소수를 곱해서 좀 복잡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분자분모의 이렇게 공액복소수를 각각 곱해서 J50에 4 더하기 J3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 이걸 쭉 계산을 해보게 되면 4, 4, 16, 3, 3, 9 그래서 25가 되고, 분자는 쭉 계산을 해서 덧셈 해보면 250 더하기 J 500이 됩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하면 10 더하기 J 20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그러니까 R이고 X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세타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탄젠트 R분의 X에서 10분의 20에서 이제 구해보면 이게 63.43도가 됩니다. 63.43도. 그리고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전압 V는 V 100하고 J 50이 되니까 이것은 10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V의 전압의 크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111.8 볼트죠. 이게 볼트. 그리고 전류 I는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5A가 나오죠. 그래서 각도하고 이걸 다 구했으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 각각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유효 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구해보면 V는 111.8 곱하기 I는 5 곱하기 코사인 63.43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약 250W가 되죠. 250W.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니까 같이 해서 사인 63.43도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약 500바르가 됩니다. 바르. 무효 전력에는 바르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전력, 피상 전력은 이거는 이제 V하고 I를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111.8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약 559 VA가 되죠. 그래서 피상 전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구한 방법 1대로 구한 거랑 거의 같습니다. 약간의 이제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계산상으로 보면 250W, 250W,
순식값, 유효전력이, 그리고 무효전력, 그리고 피상전력. 그래서, 이 복소전력, 이와 같은 형태로 돼 있을 때, 복소전력으로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전압의, 공액, 전압 곱하기 전류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앞부분, 실수 부분이 유효전력이 되고, 허수 부분이 무효전력이 됩니다. 네. 6번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9장의 7번 문제는 RLC와 같은 그 직렬회로에서 역률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역률은 이제 코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XL이고 XC입니다. 전체 X는 XL-XC니까 X 값은 2 빼기 3에 그래서 마이너스 1옴 이렇게 되죠. X는. 따라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 이렇게 됩니다. R분의 X. 그래서 아크 탄젠트 1분의 마이너스 1. 결국은 마이너스 45도. 세타는 45도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이니까 마이너스는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같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45도나 코사인 45도나. 따라서 파워 팩터는 코사인 마이너스 45도. 그래서 0.707 또는 역률을 얘기할 때는 퍼센트로 바꿔서 70.7%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RLC 직렬 회로에서 세타는 아크 탄젠트 R분의 XL-XC라는 거 아니면 아크 탄젠트 R분의 오메가 L-오메가 C분의 1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 식을 곧바로 적용할 수 있겠죠. 네. 다음에 8번. 네, 8번. 어떤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순식값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전류와 이와 같이 됐을 때 평균 전력은 얼마인가? 그러니까 평균 전력은 P는 VI 코사인 세타죠. 그래서 100하고 6을 줬으니까 100이 최대값이고 6이 최대 전압과 전류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시료값이 되겠죠. 전류도 마찬가지로 6이니까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될 겁니다. 근데 오메가 t니까 코사인 0도가 되죠. 세타는 0도가 되겠죠. 왜냐면 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전압하고 전류의 위상차기 때문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결국 2분의 600이 되죠. 그래서 300W라는 것을 금방 손쉽게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9번. 전압이 200V, 전류가 50A로 6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에 리액턴스는 몇 옴인가? 자, 여기서는 이제 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력을 주고 X 성분을 구하는 거죠. X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P는 I 제곱 R이죠. I 제곱 R. 여기서 이제 우리가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R은 I제곱에 P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R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되는 전력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6kW니까 6000W죠. 그리고 전류는 50A니까 50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제 R이 나오겠죠. 그러면 2.45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류는 임피던스는 전류는 I분의 V니까 임피던스는 I분의 V를 이렇게 해보면 임피던스는 전류가 50이고 전압이 200V니까 임피던스는 4옴이에요. 4옴 중에서 이제 저항이 2.4옴이죠. 따라서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에다가 리액턴스 성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4옴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x제곱은 양쪽 제곱이 나오니까 z제곱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죠. 따라서 x는 루트의 z제곱 마이너스 r제곱. 리액턴스죠. 리액턴스, x는 리액턴스 성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리액턴스 성분은 임피던스하고 z제곱 마이너스 r제곱이니까 여기 식에 대입을 해보면 z가 4의 제곱 마이너스 2.4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3.25ohm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그 전력에서 우리가 저항 성분을 먼저 구하는 거죠. 왜냐면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는 이거로 저항에서만 소비되죠. 리액턴스에서는 소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I제곱 R,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R 값을 구하고, 근데 전체 전류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소비는 안 되지만 유효 전력을 구할 때는 안 들어가지만 전류를 구할 때는 이제 들어가죠. Z분의 V.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하고, 근데 임피던스는 저항하고 리액턴스 성분의 그 페이지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유도해내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라는 식, 그리고 전력은 I제곱 R라는 식,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각각 저항과 리액턴스 성분을 유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액턴스는 3.25ohm이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50 마이크로 페러드의 콘덴서에 100V 60Hz의 그 교류 전압을 가했을 때 무효 전력은 얼마냐? 문제 10번이죠. 이게 콘덴서가 있는 회로죠.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R은 VI 사인 세타죠. VRI 사인 세타. 그래서 무효 전력은 PR VI 사인 세타입니다. 사인 세타. 그래서 그 콘덴서인 경우에는 일단은 그 90도죠. 90도.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VI만 먼저 구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위는 이제 바르죠. 바르. VI 사인 세타. 그래서 콘덴서만 있을 때는 리액턴스를 이제 계산해야 되죠. 리액턴스 XC는 2파이 FC분의 1이죠. 크기로만 따진다면 2파이 FC분의 1. 혹은 오메가 C분의 1인데 주파수를 줬으니까 여기서는 2파이 FC분의 1로 해주면 되죠. 3.14 곱하기 F가 60Hz죠. 그리고 C가 50 마이크로페럿이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보면 53.05ohm이 됩니다. 리액턴스죠. 따라서 전류 I는 콘덴서만 있을 때는 저항이 없으니까 리액턴스 분의 전압이 되겠죠. 분의 전압이 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3.05 0분의 100 전압은 1.89 암페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가 되죠. 따라서 무효 전력은 VI 사인 세타인데 콘덴서만 있을 때 전압과 전류 위상차는 90도죠. 코일인 경우는 코일만 있을 때는 전압이 전류보다 90도 앞서가고 콘덴서인 경우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전압은 주어졌고 100V, 전류는 방금 구해서 1.89 암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사인 9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이 되고 결국은 189 바르가 되는 거죠.
무효전력이죠. 무효전력. 네. 그 다음에 11번. 9장의 1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9의 12의 회로에서, 9의 12의 회로에서, 그러니까 RL 병렬 회로지. 병렬 회로. R이 3옴, 그리고 유도 리액턴스가 4옴일 때 이 회로의 역률을 얼마를 구하는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우리가 RL 병렬 회로의 역률을 계산할 때 병렬 회로의 역률은 두 가지로 이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 회로의 역률은 회로의 역률은 코사인 세타는 Z분의 R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를 따지면 이게 임피던스고 R이고 X고 이렇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어드미턴스로 보면은 이게 어드미턴스가 되고 이게 세타가 되고 이게 컨덕턴스가 되고 이게 서셉턴스가 됐죠. 그래서 Y분의 G 이게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 거죠.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Y분의 G 입니다. 그래서 Z분의 R 혹은 Y분의 G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Y분의 G를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Y분의 G 파워 팩터지 역률은 Y분의 G니까 여기서 Y하고 G를 구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항이 3이죠. 이게 3옴이고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4옴이에요. 리액턴스가. 그래서 Y분의 G니까 전체 어드미턴스는 3분의 1 더하기 J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리고 G는 컨덕턴스 앞부분에 대한 거니까 3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로 계산을 해보면 J분의 4니까 분자분모에 곱해주면은 3분의 1은 그대로 있고 3분의 1 마이너스 J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Y분의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크기를 계산해보면 루트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제곱 분자는 그대로 3분의 1이죠. 크기를 따지면. 그래서 파워 팩터는 이거는 이제 Y분의 G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파워 팩터는 크기를 따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Y분의 G다. 이거는 이제 복수수를 표현한 거. 이거는 크기만 따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면 0.8이 됩니다. 0.8. 이렇게 이제 병렬 회로니까 어드미턴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Z분의 R을 이용해서 계산해도 됩니다. 임피던스. 그래서 방법 2로 약간 좀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는데 방법 2로 이제 계산을 하면 우리가 파워 팩터는 파워 팩터 역률은 임피던스 분의 R이죠. 임피던스 분의 R. 그러면 앞에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면 임피던스는 3하고 4가 리액턴스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J 4분의 1이 되죠. 임피던스가. 그래서 이제 따라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냐? 임피던스는 결국 같은 얘기죠. 임피던스는 3분의 1 마이너스 J 4분의 1. 이게 임피던스죠. 임피던스. 그래서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임피던스의 크기를 구해보면
결국은 1, 3분의 1, j 4분의 1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 유리화를 시켜보는 거죠. 유리화를 시키면 3분의 1 더하기 j 4분의 1, 3분의 1 마이너스 j 4분의 1, 3분의 1 더하기 j 4분의 1을 각각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거죠. 이렇게 곱해주면 유리화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것은 3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고 거기에 3분의 1과 더하기 j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실수부와 허수부를 나눠보면 25분의 48 더하기 j 25분의 36 이렇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 부분이 앞부분이 실수 부분이 이게 그 r이 되는 거죠. 이게 r 더하기 j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이고 이게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역류를 구한 거니까 역류를 구하니까 따라서 파워 팩터는 z분의 r이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 요거의 크기가 z가 되죠. 그래서 25분의 48의 제곱 더하기 25분의 36의 제곱 이게 이제 z 크기가 되겠죠. 그리고 25분의 4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이 0.8로 나오는 겁니다. 좀 더 복잡해 보이니까 병렬 회로인 경우에는 직렬 회로인 경우에는 z분의 r로 곧바로 계산하는 게 빠르고 병렬 회로인 경우는 이것처럼 위에 그 메소드 1번처럼 y분의 h 이 공식을 이용하는 것이 편합니다. 예. 예. 이상으로 9장 교류 회로의 전력에 대한 그 개요와 연습 문제를 살펴봤습니다.